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삶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부족한 존재처럼 느낄까요? 오늘날의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쉬려고 하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마치 멈추는 순간 우리의 가치도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생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진짜 질문은 여기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매일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은 한국 철학자인 병철한 비융출 한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등장하는 가장 인상적인 개념 중 하나인 긍정성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폭력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눈에 띄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현대인이 왜 끊임없이 생산하고 성취하며 드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지를 되짚어 볼 것입니다. 번아웃, 우울증, 집중력 저하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내면화된 기대일 뿐인가? 혹시 여러분도 때때로 이런 압박의 무게를 느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단순한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자각의 과정입니다. 몇 주 동안 아침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던 주인공은 드디어 어느 토요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지만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햇살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뭔가 해야 해.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하지만 아무런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요함은 그에게 평화가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빠르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읽고 나를 성장시켜야 해. 운동을 안 하면 게으른 느낌이 들어. 바로 이것이 긍정성에 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죄책감, 하고 나면 부족함의 감정.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쉬는 것조차 하나의 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압박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그가 내면화한 하나의 질서였습니다. 왜 우리는 겉보기에는 자유로운데도 이렇게나 엄격한 자기 통제 속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을까요? 철학자 빙철한 비융출 한은 피로사회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는 더 큰 폭력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작은 폭력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아 보이려고 하고 더 생산적이 되려는 노력들. 이것들은 어쩌면 작은 발걸음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큰 붕괴를 소량의 투여로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단지 조용한 소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일까요? 인류는 수세기 동안 질병, 위협, 적을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적군, 이념적 대립들. 이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악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력을 기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빙철한 비융출 한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긍정성의 폭력 시대. 과잉 생산, 과잉 성과, 과잉 소통, 이것들은 그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사회에서는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연결돼 있고 얼마나 활동적인지가 곧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더 많이의 상태는 면역 체계가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들의 과잉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지켜야 할 전선이 사라집니다.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죠. 그리고 그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 안에서, 신경계 안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벌어집니다. 번아웃,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 이 모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메아리입니다. 현대인은 이제 일종의 과잉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병은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붙이느냐, 얼마나 항상 연결돼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와 정비례합니다. 그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난 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저 커피를 준비하고 거실로 갔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손에 들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는 그저 앉아 있었고 그 상태는 그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책이라도 읽어야 할까라고 말했다. 책장으로 향했다. 몇 권의 책 표지를 만졌지만 아무것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심지어 책장을 넘길 때조차도 스스로를 비효율적이라 느꼈다. 그냥 밖에 나가볼까? 하지만 목적 없이 밖에 나가는 것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단지 빈 상태가 두려운 걸까? 바로 이 순간 빙철 안의 또 다른 인용구가 그의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긍정성의 폭력은 결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주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한다. 그렇기에 즉각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그가 느낀 이 압박은 전통적인 억압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 좋은 것들이 제한되는 느낌이었다. 책을 읽어라, 발전해라, 생산해라, 나아가라. 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압박은 그를 날이 갈수록 더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내면에 있는 감시자, 이미 오래전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그는 집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다. 웃음소리, 웃음, 주문한 커피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여기에 있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 나는 충분히 생산적인 사람인가? 웃고 있는 얼굴 뒤에서는 끝이 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빙철안이 말한 내용이 점점 더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신경적 폭력은 시스템의 외부적인 부정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체계적이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폭력이다.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이 사람을 억압할 때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검열, 처벌, 억압, 규율. 하지만 오늘날 시스템은 인간 내부로 침투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감시하고 우리 내면의 규칙을 만들며 금지를 설정하고 기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강요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선택들은 자유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택은 성과 압박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를 지치게 하고 짓누르고 고갈시키는 것은 내면화된 성공 기준들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을 가장 지치게 하는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피곤했지만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하루 종일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무렵 발코니 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그가 익숙하지 않은 평온함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진짜 나 같은 기분이 들어. 그의 머릿속에 있던 심판자의 목소리는 조금은 잦아든 듯했다. 익숙했던 죄책감은 잠시 동안의 침묵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압박감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압박을 처음으로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지금껏 더 생산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들이 정말 자기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혹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이 질문들에는 분명한 답이 없었지만 그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순환에 단지 견디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질문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서 긍정성은 처음 들었을 때 희망적으로 들린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더 많은 것을 이루기, 끊임없이 발전하기. 이 모든 것은 오늘날 거의 신성한 가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 조음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 철학자 비퉁출 한, 비융출 한의 말에 따르면 이 시대의 폭력은 배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채워주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안으로 끌어들인다. 너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더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너를 끊임없이 동기부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이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정으로 너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개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드럽지만 깊은 압박을 가하는 것일 뿐일까?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시스템이 원하는 끝없는 긍정성에 적응해가는 걸까?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문장은 이럴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이렇게 자유롭다는 건 사실 이렇게 혼자라는 뜻이 아닐까? 실패도 탈진도 이제는 전부 네 잘못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시스템에는 장애물이 없고 오직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이라는 건 언제나 좋은 것일까? 아니면 이 긍정성 문화가 우리를 안에서부터 지치게 만드는 눈에 띄지 않는 시스템적 폭력으로 변해버린 걸까? 이 부분에 대한 너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는 걸 잊지 마.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오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지 않았고 핸드폰도 손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들려오던 시간 낭비하고 있어 라는 목소리를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멈췄다. 이건 아마도 작은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스스로에게 씌워진 보이지 않는 압박을 처음으로 자각한 순간이었다. 만약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여러분도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언제 멈추는 법을 배우셨나요? 아니면 아직 배우는 중이신가요?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개념을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그때까지 스스로에게 느긋해질 수 있는 순간을 선물해 주세요.